인사드리겠습니다. 셀톡스를 전달하는 임상영양사 엔젝타의 다이아몬드 이용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셀톡스 이해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셀톡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셀톡스의 열광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셀톡스를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셀톡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포에 영향을 줘서 세포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건강적으로나 아니면은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셀톡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분들이 셀톡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셀톡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셀톡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사업적으로 활용을 하실 거예요. 셀톡스를 안 해보신 분도 안 계실 거고요. 셀톡스를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서 많은 단골 고객을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와 같이 돈을 버는 그런 사업자를 만드는 그런 사업적인 도구가 이 셀톡스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그 셀톡스를 하기 이전에 디톡스라고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셀톡스를 하기 전에 디톡스를 해보신 분들이 혹시 이 중에 계실까요? 네, 제가 셀톡스를 경험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셀톡스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디톡스라는 얘기를 제가 거기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시다시피 워낙 이쁘게 생겼고 살이 찌지 않았기 때문에 디톡스를 모르고 살았어요. 다이어트라는 거를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이어트 살 빼는데 왜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셀톡스를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디톡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디톡스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그런 건강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70대 노인분들까지 건강적으로 또는 살을 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디톡스에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디톡스 하면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톡스가 뭐예요? 레몬 디톡스, 그렇죠? 레몬 디톡스. 저는 디톡스를 해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디톡스를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몬 디톡스 아니면은 효소 디톡스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파인애플 디톡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별의별 디톡스가 다 있어요. 당근 디톡스, 양배추 디톡스, 뭐 수면 디톡스, 여러 가지 디톡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디톡스를 하면서 나 건강이 좋아졌어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셨죠? 디톡스를 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디톡스가.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되게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오늘 앞전에 디톡스와 셀톡스에 대한 비교를 해드리자면 셀톡스 같은 경우는 세포에 영향을 주고 세포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주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냥 일시적인 효과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엔젝타 사업을 하면서 디톡스를 하셨던 분들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들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제가 셀톡스를 많이 전달을 하면서 정말 이 셀톡스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주는 거를 제가 많이들 봤거든요. 우선 제가 활성산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셀톡스에 대한 자세한 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활성산소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활성산소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엔젝타 하면서 들어보셨죠? 네.
매스컴에서 활성산소라는 단어가 건강 프로에서 요즘에 건강 프로가 워낙 뭐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 프로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루다가 많이 나오는 게 활성산소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임상영양사로 건강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 활성산소라는 단어는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업무에서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다 보니까 제가 듣지 못했는데 이 엔직타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건강 쪽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제가 더 배우다 보니까 활성산소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듣게 됐습니다. 활성산소 얘기를 하는데요. 활성산소가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을 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활성산소가. 네,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산소가 과하게 많이 생겼었을 때는 내 몸에 데미지를 준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과한 거는 안 좋다. 무조건 과한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산소가 들어가죠. 음식을 먹으면서도 산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과하게 생긴 산소가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운동선수들을 한번 볼게요. 어때요? 그분들은 노화가 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주름도 되게 많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식을 해야지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과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내 몸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산소가 들어가지만 또 하나는 그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만큼의 에너지 대사를 하기 위해서 활성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한 사람들이 오래 못 살고 많은 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세포밥을 만나지 않았었으면 아마 저는 쭈글쭈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되게 과하게 먹거든요. 안 먹을 때는 안 먹어요. 요즘에는 먹긴 하지만 안 먹을 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한 번 음식을 먹을 때 그 자리에서 세 끼를 한 번에 그냥 다 먹어 치워야 돼요. 그래서 몰이식 식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세포밥이 저한테는 되게 인생의 최고 되게 고마운 존재가 이 셀톡스가 됐는데 어쨌든 활성산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활성산소는 지나치게 많이 생기면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손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성 물질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만 정상적으로 적당하게 있으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되게 좋은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제 세포를 많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셀톡스, 왜 셀톡스인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디톡 같은 독소만, 내 몸에 있는 독소만 빼줄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생긴 활성산소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면서 일시적인 효과만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셀톡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세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안 이루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포 중에서도 우리 가장 중요한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의 창고이기도 하고 에너지의 발전, 우리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하지요. 내 몸을 가동시켜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미토콘드리아가 약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다니지 못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골골하게 아파. 미토콘드리아가 약한데? 이러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 정도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미토콘드리아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의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표시해주는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가 건강하면 뇌가 건강한 거고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몸이 골골하게 아프다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셀톡스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산소를 줄여야 돼. 막아야 돼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또 하나는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 근데 밖에 계신 분들은 몰라. 그렇죠?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또 뭐냐면 내가 100을 먹었는데 100만큼이 다 소화 흡수가 됐어. 내가 100만큼 먹었는데 50%밖에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 무엇을 드시겠어요? 100을 먹었는데 100% 다 소화 흡수되는 거를 드시는 게 그렇죠. 내가 이왕이면 똑같은 돈을 내고 어떤 식품을 구입을 할 거예요. 내가 똑같은 돈을 내고 그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랬는데 나한테 효과가 100% 오지 않으면 결국 그 돈은 내가 비싸게 주고 샀지만 어때요? 결국은 버려지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몸을 흡수를 잘 시키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좋은 식품을 찾아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 몸에 100%를 먹었었을 때 100%를 소화 흡수시키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흡수율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매스컴에 흡수율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내 몸에 빠른 효과를 줘. 먹었을 때 바로 효과를 내.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제가 예전에 이제 아기를 가졌었을 때 제가 철분이 되게 많이 부족했었어요. 철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죠? 손가락이, 숟가락 모양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한테, 어떤 이제 철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산부가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제가 철분의 수치가 낮다 보니까 거의 임신 한 2개월에서 4개월인가요? 보통의 철분제를 맞나요? 2개월에서 4개월? 임신한 지 오래돼서. 그때 철분제를 약으로다가 정기적으로 처방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줬었냐면 물약으로 줬었어요. 네, 물약으로 줬었던 이유는 뭐예요? 빨리 내 몸에 흡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물약으로 저한테 처방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 그대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감기약이 물약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정제된 알약이에요. 왜냐하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빠른 흡수를 보여줘서 빠른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흡수율이라는 거거든요. 흡수율을 내주기 위해서. 그러면 흡수율은 보통 보면은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음식의 종류라든가 음식의 종류도요.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음식이 한 가지 단일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의 여러 가지 음식이 조리된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분해, 소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배합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배합 비율도. 제가 병원에서 했었던 임상연구가 음식의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왜 환자한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궁합을 맞춰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름에 볶았었을 때와 수용성으로 그냥 먹었었을 때하고의 흡수율이 다릅니다. 그렇죠? 섭취하는 양에 따라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많이 먹었어. 그러면 내 몸에 흡수되기가 시간이 더디다라는 거죠. 그리고 먹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내 몸이 건강하면 훨씬 더 흡수율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흡수율이 낮을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우리가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서 먹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했었을 때는 해서 먹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음식을 먹었었을 때 위에서 장기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보통 보면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하지만 먹었었을 때 소장을 통하고 십이지장을 통하고 대장을 통해서 변으로 나갔었을 때 빠른 거치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이거든요. 보통 음식이 내 몸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에 따라서 있으면서 활성산소도 생기는 거고요. 왜? 계속 소화 분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의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음식이 얼마나 빨리 머무는 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훨씬 더 빨리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좋은 식품도 좋고 흡수도 다 됐으면 좋겠고 저런 요인들이 다 해당이 돼서 관리가 되면은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엔젝타의 제품은 알파 글루칸 방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수율을 높여놨습니다. 내 몸의 흡수가 빨리 되게끔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독소가 생기는 기전도 많이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가 좋아하는 식품은 많은 식품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완전체라고 얘기하는 쌀lun이 우리 세포에 영향을 주는 좋은 식품군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흡수율도 마찬가지고 내 몸에서 장에서 머무는 시간 자체가 단축되는 식품이 우리가 지금 셀톡스에 활용하고 있는 먹이, 세포밥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무조건 디톡을 해서 내 몸에 있는 독소만 빼는 역할만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좋은 식품을 가지고 내 몸에 세포에 영향을 줘서 내 몸의 가장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해줄 거야.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셀톡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톡스를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나의 주기적인 고객층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나와 같이 돈 버는 사람들이 계속 내 옆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되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뚱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정말 셀톡스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내 몸이 많이 변하는 거를 느끼세요. 제가 미팅을 나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셀톡스 전달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뚱뚱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저의 몸이 되게 많이 변했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껴지거든요. 몸무게는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몸의 체형이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피부도 제가 되게 저는 복 중에 복이 부모님한테 좋은 피부를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점점 피부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피부가. 근데 셀톡스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지금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세포밥을 드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기가 피부들이 되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최홍님 사장님하고 둘이 같이 오는데 되게 웃긴 게 최홍님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고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그러는데 저는 최홍님 사장님 얼굴을 보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사장님도 피부가 짱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빵 터진 오면서 에피소드가 이제 빵 터졌는데
한번 본인들의 얼굴을 한번 보면 정말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세포에서 독소가 빠지다 보니까 좋은 화장품, 좋은 거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다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졸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톡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셀톡스는 다이어트의 제품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다이어트의 제품이 아니에요. 그쵸? 맞죠? 어떻게 체중 변화가 많이 짝짝짝짝 살이 빠지던가요? 셀톡스를 하면서? 아니에요. 그쵸? 셀톡스는 다이어트 제품이 아닙니다. 내 몸의 세포에 영향을 줘서 세포가 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에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 상태로 세포가 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중에 알고 있는 다이어트보다도 훨씬 더 그 강력한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강력한 신개념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이 셀톡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셀톡스를 이제 매해 우리가 이제 매 달마다 셀톡스 이제 그 컨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변하면서 보는 분들이 어때요? 보면서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많이, 정말 많이. 근데 이게 다이어트는 아닌데 그분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보세요.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이.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에요. 건강을 케어하는 제품인데 건강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되게 좋아집니다. 근데 다이어트는 확실하게 덤이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외모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다이어트 체형이 바뀌거나 체중이 빠지거나 체형이 바뀌어서 외모적으로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지니까 이거 다이어트 아니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다이어트 도구로다가 많이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요요가 어때요? 요요도 마찬가지로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내 생활 습관에 조심을 하지 않으면. 하지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요요가 확실히 더디, 천천히, 그리고 안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다른 어떤 것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이게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비교를 했었을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으세요? 그쵸? 비교가 되죠? 네. 그렇게, 이제 셀톡스가 그렇게 이제 많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나는 밥을 먹지 않는데도 자꾸 살이 쪄. 나는 최원임 사장님보다 덜 먹는 것 같은데 자꾸 살이 쪄요. 뱃살이 나와요. 뱃살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해요. 최영림 사장님 아실 거예요. 저 먹는 거를 너무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듯이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아니면은 정말 적게 소식을 하는데도 살이 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저는 워낙 탄수화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몸을 스스로 한번 보니까 탄수화물을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살이 왜 찌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내 몸이 뭐 때문에 살이 찌는지를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몸을 알면 살 빼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뭐라 그랬어요? 백전백승.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내 몸을 내가 제대로 알면 살 빼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면 요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영양사 생활을 했었을 때는 정말 그 염도계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염도를 싱겁게 제가 이제 먹는 습관을 가졌는데 이제 워낙 매운 거를 또 되게 제가 좋아해요. 제가 매운 거. 그래서 집에 항상 매운 재료가 있어야지만 먹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먹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짜게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요즘에 음식이 너무 짜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짜진데요. 그러더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바뀌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어 박았는데 그렇게 저는 제 음식 습관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살이 찌는 요인이 이제 제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제대로 알게 되면 살 빼기가 쉬워진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식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내 몸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됐다라는 게 제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살이 찌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저같이 탄수화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어때요? 그게 포도당으로 변환이 돼서 바로 내 몸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내 몸을 에너지 쓸 수 있는,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땔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탄수화물 포도당이. 근데 내가 공복 상태가 조금 길어. 예를 들어서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았어. 포도당으로 쓰고 남는 거는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공복 상태가 되면은 간에서 그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다시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내가 에너지 쓸 수 있는 저기가 영양소가 없어.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체지방에 있는 지방을 빼서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살찐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그쵸? 근데 많이 먹었어. 내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1차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썼는데도 너무 많이 먹었어. 도대체 간에 저장을 하고 다 빼서 썼는데도 안 돼. 그러면 걔가 어때요? 체지방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살이 찐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쓰고 열량을 써야 되는데, 체지방, 몸에 있는 지방이 그렇게 쉽게 나와서 여기에 지방이 있는데 에너지 쓸 게 없으니까 내 몸에 뱃살에 있는 지방을 갖다 써 라고 쉽게 얘기들 하나요? 내 몸에 있는 지방이? 안 합니다.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안 쓰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저는 음식을 삼시세끼 고정적으로 먹는 습관이 아니에요. 저는 몰아치기로 먹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몰아치기 음식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습관은요, 내 몸이 어느 시기에 언제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내 머리 두뇌에 있는 호르몬 자체가 기억을 합니다. 얘는 언제 음식물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지방으로 싸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더 많이 쌓이는, 살이 찌는 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지방으로 가지고 있는, 보통 보면은 많이 우리가 쌓여지는 곳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거의 이제 림프절이 몇 군데 림프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 이제 많이 쌓이기도 하는데, 보통 보면 지방에는 뭐 피하지방, 내장지방 뭐 이런 지방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자분들은 어때요? 피하지방이 대체적으로 많은 케이스가 되게 많고,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내장지방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질병의 가장 큰 요인을 주는 거는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누웠었을 때 내 배가 나와 있었을 때는 이만한데 누워있을 때 쏙 들어간다. 무슨 지방이에요? 무슨 지방이에요? 피하지방이에요. 누웠는데 내 배가 서 있을 때는 나왔는데 누워있을 때는 들어가. 피하지방이 많은 거예요. 내가 누웠는데 그 배가 그 배인 것 같아.
내장지방입니다. 그래서 장기에 내장지방 같은 경우엔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그게 질병의 원인을 차지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끔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노란 지방들이 장기 사이에 낀 지방들을 보시는 의료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가끔 뭐를 보냐면, 우리 왜 닭도리탕이나 닭을 할 때 보면은 닭을 만지잖아요. 그 안에 껍질에 붙어 있는 노란 지방들 보시죠. 그게 말 그대로 우리 이제 피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유하니까 죄송한데요. 그런 닭껍질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피하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건데, 이제 이게 한번 쌓이기는 쉽습니다. 내장지방이. 근데 한번 빠지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살을 내 몸의 습관들을 알게 되면은 살을 빼기가 쉽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쭉 여러 가지를 이제 구구절절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왜 살만 빼는 다이어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살찌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셀톡스를 할 건지,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는 디톡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 몸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세포의 독소를 빼는 셀톡스를 하실 건지요. 저는 그거를 한번 우리 만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선택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선택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보통 보면은 이제 내 몸에 독소라든가 염증이라든가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거나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 거지만 계속 돈은 지출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내 심적으로 나는 이거를 했어 라는 심적 위안만 받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해드려서, 그래서 왜 셀톡스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톡스를 하면서, 셀톡스에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 염증에 대한 부분도 많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염증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손에 염증이 생겼어요. 피부 겉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손가락에 염증이 생겼네. 후시딘을 발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내 몸속에 염증이 생겼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지 않으면은 몰라요. 아프지 않으면. 보통 염증에는 급성으로 생긴 급성 염증과 오랫동안 묵혀가지고 생긴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라는 거는 내 몸에 질병을 일으켜주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예, 맞아요.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주범이기도 해요. 이 만성 염증이.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 보면은 염증 그러면은 되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셀톡스를 만나기 전에 어떤 염증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제가 열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위염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고요. 식도염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고요. 비염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산부인과의 질환의 염증도 가지고 있었고요. 과민성 질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구는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염증들을 저는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근무를 했기는 했었지만 이게 그냥 위염이고 식도염이고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만성 염증이라고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염증이라는 거는, 염증이 무서운 거는, 왜 염증이 무섭냐면 내 몸에 예를 들어서 위에 염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염증이 있는 게 위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이라는 거는요, 내 몸에 있는 혈관을 타고 돌아서 내 몸의 온몸 구석구석으로 다 내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만성 염증이 이제 되게 많은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데 원인들은 이런 원인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타고 돌아서 이 염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 중에 혹시 염증을 잘 일으켜주는 식품이 무엇인지 아세요? 튀김 종류, 밀가루. 어떤 거? 제가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성 염증을 일으켜주는 식품 중에 내 몸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식품군이 하나가 있어요. 지방. 밀가루.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튀김. 밥. 술. 안 나옵니다. 역시 제가 타서 제가 먹겠습니다. 설탕입니다. 이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저의 파트너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드리는 거지만 그 외에 사장님께 제가 기회를 드리고자 다시 한번 여쭤봤거든요. 만성 염증을 일으켜주는 가장 위험한 식품 중에 하나가 설탕이에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밀가루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설탕입니다. 단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갔었을 때 염증을 일으켜주는 요인이 되게 많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혈관 독소와 염증도 내 몸에 쌓이다 보면은 살이 찌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디톡스를 하고 왜 셀톡스인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반 다이어트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개념의 셀톡스 다이어트를 할 건지, 저는 요거 한 장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셀톡스를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세요. 그분들이 한 목소리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딱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제 파트너예요. 피부가 처지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체형이 너무너무나 예쁘게 골고루 살이 빠졌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10명을 만나서 10명의 셀톡스를 하신 분들은 10명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살이 처지지 않았어요. 한 달에 10kg를 빼고 20kg를 뺐는데도 전혀 살이 처지지 않았습니다가 저는 어디 가서 100% 장담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얘기는 100%라고 제가 장담을 하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자신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살이 왜 그러세요? 쑥스럽게. 살이 절대로 처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셀톡스를 해서 셀포밥을 먹었을 때 내 몸에 체중이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체형이 변화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몸에 속 근육을 채워주다 보니까 어때요?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근육으로 보이지 않지만 속 근육이 채워주다 보니까 지방이 빠진 그 자리에 근육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장으로 비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셀톡스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몸에 요거는 잠깐 제가 이제 옆길로 새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 몸에 보통 보면은 만성염증이 생기면 내 몸이 통증으로 인해서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제 디스크나 아니면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디스크나 아니면 척추의 이상으로 인해서 어떤 염증과 다르게 뭐 있으면은 그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보면은 속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 뼈를 지탱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셀톡을 했는데 염증이 빠져서 통증이 안 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염증이 아닌 말 그대로 뼈에 이상이 있는데도 아프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속근육이 생기면 그만큼 내 몸의 통증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셀톡스가 제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이제 요거하고 비교되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말 그대로 내 몸에 있는 속에 근육을 채워주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아니라 요거하고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셀톡스, 우리가 지금 DD클럽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셀톡스를 많이 지금 전달하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셀톡스를 하면서 그분들이 또 하나 끝나고 나서 한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네. 다른 것들보다 하기가 쉬웠어. 다른 것들보다 먹기가 쉽더라. 다른 것들보다 효과가 크더라. 그쵸? 다른 것들보다 안전해.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냥 우리는 어때요? 세포밥을 어떻게 먹어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먹나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치카치카하고 7시에 드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11시쯤이나 12시에 한 번 더 드시고요. 2시에 한 번 더 드시고요. 6시에 한 번 더 드시고요. 자기 전에 한 번 더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나요? 셀톡스는 굳이 시간에 맞춰서 밥 먹기 전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셀톡스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완전히 순수하게 세포밥만 먹고 셀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몸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냥 오랫동안 하루에 한두 끼 세포밥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완전하게 순수하게 셀톡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을 정해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배고플 때마다 먹으면 돼요. 그리고 셀톡스를 하다 보니까 2번 먹는 사람하고 5번 먹는 사람하고 효과가 다르더라는 거를 우리 매니저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의 영양분이 내 몸에 들어가서 세포를 영향을 주고 세포를 케어해줬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었었을 때 효과가 더 빨리 극대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간을 맞춰서가 아니야. 그냥 배고플 때마다 먹어. 하루에 4번 먹어도 좋고 하루에 6번 먹어도 좋고 하루에 10번 먹어도 좋아. 그쵸? 대신 10번 먹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먹기가 시간대대로 맞춰서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밥은 어때요? 세포밥은 식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약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 현미쌀룬, 크랜베리, 치아시드, 스피룰리나가 들어가 있는 순수한 우리가 바로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식품이에요. 네, 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셀톡스 프로그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운동하지 않아도 돼요. 운동하셔도 괜찮지만 요즘에 살 빼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 운동한다고 필라테스 끊어놓고 거의 못 가고 돈만 버렸어요. 운동 귀찮게 안 하셔도 돼요. 시간 맞춰서 운동샵에 안 가셔도 돼요. 편하게 세포밥만 드셔도 어때요?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배고플 때마다 먹으면 돼요. 하루에 3번 드시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휴대도 간편합니다. 그리고 4번
맨날 잔소리예요, 맨날. 먹었어요, 언제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매일 잔소리해요. 어쩔 때는 되게 귀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근데 그런 분들은 효과가 더뎌요. 그래서 잔소리를 해줘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 너 이제 끝났어. 다시는 하지 마. 아니요. 다시 할 수 있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네가 원하는 니즈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셀톡스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체중계에 많이 올라가요. 찬물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셀톡스를 했는데 1kg가 올라갔어. 어제는 분명히 500g 빠졌는데 오늘은 1kg가 늘어났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체중 재실 필요 없습니다. 그쵸? 왜? 우리는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체중이 그렇게 크게 표시가 나지 않아요. 체형의 변화를 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눈바디를 보라고 하세요. 아니면 내장지방 레벨이 떨어지는 거를 보라고 하세요. 보통 일반 보면은 체중이 10kg가 빠져야지 내장지방 레벨이 1단계가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 달 동안 셀톡을 21일을 했어. 그러면 내장지방 레벨이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그쵸? 네. 체중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에 있는 체형을 건강하게 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많이 셀톡스를 하면서 호전 반응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거 당연한 거야. 호전 반응. 네가 잘 넘겨야 돼. 당연한 거야. 당연하죠. 호전 반응이 세게 오면 내가 그만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맞아요. 하지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아무리 셀톡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죠? 호전 반응이 나왔었을 때는 내가 그분을 상담을 했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지 충분히 내가 얘기를 들어주면서 당연한 거를 얘기를 해줬었을 때 그 사람이 호전 반응에 대해서 잘 겪으시고 그리고 셀톡스가 끝나고 나서 나의 단골 고객이 되든지 아니면 나하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